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범죄를 했다는 거거든요. 박수를 참 잘 쳐요. 박수를 참 잘 치는 우리 미변, 이면주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톡스로 오늘도 분쟁의 여지가 다분한 말이 돼? 하는 사건들 위주로 저희가 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이 아마 이게 최근에 이 사건 보시고 저와 같은 반응이셨을 것 같아요. 말이 돼 이게? 애인지 못 알아본다고? 이게 뭔가요, 이게? 너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 우리 미변에게 던집니다. 미변이 생각하는 을은, 이 성인의 기준 뭐예요? 성인? 성인. 을은. 네, 뭔가요? 일단 내적으로는 좀 성숙함을 갖춰야 되는 게 성인이고. 그리고 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? 외적으로는 좀 이렇게. 눈가에 주름도 좀 있고. 주름도 있고, 보톡스도 한 10번 보톡스도 한 10대 정도만 맞고. 그렇지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글쎄요. 세상 풍파에 시달리다 보면 이렇게 다크도 좀 내려오고. 네, 그냥 얼굴이 한마디로 그냥 자글자글 해야 된다. 흉머리를 좀 갖춰야 돼요. 숙취 해소제를 한 10병 이상 먹어본 적이 있으면 마통. 네, 마통 정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, 대출 통장도 대출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, 그 정도는 돼야 딱 봐도 어른이다, 뭐 이렇게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. 웃자고 하는 얘기고, 사실 요즘 어린 친구들 보면 발육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. 네. 상당히 좋아요. 지금 이 키가 언제 키예요? 저는 고등학교 때 원래도 좀 작아가지고 조금씩 계속 커서 이제 고등학교 때 완성된 신체. 그럼 원래 어릴 때 좀 작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? 네, 그렇죠. 작다는 이야기를. 저는 저 초등학교 때 그냥 별로 키로 튀는 애가 아니었어요. 그리고 중학교 딱 갔을 때, 중학교 때도 그 1학년 때는 앞좌석에 있었어요. 그때는 키 순서대로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. 제가 막 3번, 4번 이럴 정도로 정말 키가 보통보다 작았어요. 근데 중2 방학 딱 끝나고 와서 그 사이에 15cm가 자랐어요. 애들이 깜짝 놀라, 쟤 좀 봐. 제가 어느새 이렇게 쭉 자라있으니까. 그리고 그냥 중3 정도 딱 되니까 제가 166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다가 이제 고1을 올라가면서 제가 뒷자리에서 이제 세 번째, 그러면서 제가 170이 됐어요, 그때. 일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금 키 얘기를 해봤지만 키가 중요한 게 아닌 게, 성인이어도 조금 작은 편일 수 있고, 네. 성인이어도 큰 편일 수 있고, 완전 서장훈 씨처럼 완전 큰 편일 수도 있고, 사실 키는 특히나 성범죄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, 저는. 우리 조카만 해도요. 3학년이니까. 네. 근데 네. 저랑 키 거의 비슷하거든요. 네. 근데 키만 놓고 볼 수는 없어요. 딱 보면 그래도 애죠. 사실. 애예요. 지금 몇 살이라고요? 3학년. 초등학교 3학년. 8, 90, 10살. 초3인데 미변이랑 키가 비슷해. 덩치는 나보다 더 좋아. 그러면 성인이에요?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, 자, 이번 저희가 다뤄볼 이 사건이 실제 사건입니다.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, 키가 성인의 판단 기준으로 또 이게 재판에서 또 그렇게 네. 가버렸다 하니, 정말 좀 너무 안타까움이 밀려와서 이 사건을 준비를 해봤는데요. 지난해 발생한 사건입니다. 한 30대 남성이 채팅 어플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무인 모텔로 데려가가지고 성폭행을 한 사건입니다. 검찰은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게 이 사건에 다뤄볼 쟁점,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. 어떻게 보세요? 네. 일단 성범죄로 기소까지 되었고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이 사실 정말 적거든요. 그런데 무죄를 받았네요. 그런데 더 문제는 그 이유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보지 않았다. 13세 미만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그 주장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. 네. 이게 되게 이상해요. 실제 이 아이 나이가 12살이에요. 네, 12살인데 징역 12년,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얘기했어요. 재판부가 이 피해 아동 나이를 13살 미만으로 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해요. 이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채팅 어플에서 피해 아동이 쓴 별명이 14살이라고. 근데 별명이잖아. 이거 아이디를 14살로 해놓을 수 있잖아. 나도 아이디를 한 70 이렇게 해놓을 수 있잖아. 아니면 아이디를 제가 이제 상당 시간 23살로 활동했어요. 23? 그럼 믿어줄 건가 봐?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잖아. 그거를 또 재판부가
그렇게 봤다는 거가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. 네. 별명을 그렇게 썼다. 그리고 무엇보다 아동 키가 158cm였대요. 네. 성인 여성 평균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성인 여성 평균이 진짜 어처구니 없잖아. 화가 나네. 정말 재판부가 네.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조금 골 때린다. 골 때린다. 진짜 이거 맞아. 더한 표현도 할 수 있어. 이게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판결문을 입수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건데 와, 이게 키만 가지고 정말 이렇게 판단했을까 그랬다면 정말 이거는 이제 문제고요. 아마도 이제 뭐 말투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게 티 안 날 수 없거든, 진짜. 그치. 그게 대화가 안 되잖아. 아니 무슨 고등학생도 아니고 13세 미만이면은 그쵸. 초딩생인데 맞아요. 그게 티가 안 나냐고. 얘가 어른의 대화, 예를 들어서 어른이면 암직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. 대화를 할 그렇죠. 수가 없어요. 그 부분에서. 근데 그걸 대화를 못했다? 정말. 더군다나 지금 이 아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성적인 학대를 한 거예요. 네. 애는 처음 경험해보는 순간일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런 걸 보고도 몰랐다?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. 이 남자는 30대 성인 남자입니다. 이 가해자는. 그래서 지금 재판부의 이런 판결이 네.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. 그래서 법독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주제를 준비를 해본 거예요. 네. 근데 우선 그 전에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무슨? 우리 보시는 분들이 네. 이게 뭐 13세 미만인지 몰랐다는 게 이 법원에서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를 것 같아. 그걸 좀 부연 설명해 주시죠. 지금 네. 검찰이 기소한 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로 네. 기소를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우리는 그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 구성 요건이 다 들어맞아야 되고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 피고인이 인식을 해야 돼요. 그게 이제 고의거든요. 네, 그래서 고의. 이 사람이 13세 미만인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고 맞아. 재판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여 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재판부가 지금 설득당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심리를 정말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. 지금 아마 항소심 가면은 그 부분이 검사도 이제 볼 거죠. 네. 기록이나 이런 걸 다 봤을 네. 때 13세 미만 강간으로 이 기소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마 이제 죄명도 바꿀 수도 있어요. 16세 미만 의제 강간이라든지. 그럼 얘는 이 어린애를 가져다가 데려다가 13세 미만이라는 건 인식을 못했지만 뭐 16세 미만이라는 것도 인식했을 수 있잖아. 예를 그쵸. 들면 중학생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그렇죠. 14세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맞아요. 있으니까 맞아요. 뭐 이렇게 인식했다면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 강간 이렇게 죄명만 바꿔도 이미 피고인이 진술한 바에 따라도 처벌할 수 있으니까 경영될 가능성도 있겠다. 그렇다면 너무 좋고 여기에서 그 어머니가 네. 얘기를 합니다. 어머니가 뭐라고 진술하냐면 제 딸의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그냥 애 얼굴입니다. 그런데 키가 크고 덩치가 있다 그래서 성인으로 착각을 하다니요.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을 것이라는 판단은 비상식적입니다.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.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. 근데 여러분 진짜 주변에 한 12살, 13살, 예를 들어서 16세 미만의 아이 누가 봐도 그 젖살, 이게 속일 수 없어요. 숨길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네.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우리도 정확하게 좀 보려고 해보고 일단 재판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제대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진짜 아쉬웠던 부분은 그런 거예요. 저희가 법독세스 여러 번 다뤘지만 고의,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있잖아요. 그래요, 맞아요. 우리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고의를 인정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정확히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13세 미만일 수 있겠다 라는 거를 예견 가능했으면 이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봐야죠. 그쵸.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게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다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13세 미만인 아이를 아이는 네. 성인이라고 인식했다고 하는 부분은 정말 납득이 안 돼요.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. 네.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그 13세 미만의 그 친구를 따로 이렇게 법조인들을 접견을 하게 해야 되나요? 직접 보시는 거죠. 피해자들이 아마 네. 그 진술했을 때 그 영상 녹화를 했을 거예요. 영상 녹화를 해서 그 녹화물이 있기 때문에 안 보시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또 이게 있잖아. 실물과? 우리도 그렇죠. 우리도 화면으로 봤을 때와 또 실물을 봤을 때 느낌은 정말 많이 달라요. 네. 그래서 저는
아이를 직접 재판부가 네. 보는 거예요. 이거 범죄자에게는 노출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따로 불러서 그렇게 해서 보는 것도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명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? 뭐 마음이 진짜 너무 짠해. 너무 짠하고 너무 속상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범죄를 했다는 거거든요. 아까 첫 번째 사건 피해 진술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원했다고 하기에는 꽤 신빙성이 있다라고 전문가가 판단을 했어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지금 대부분 부인하고 있거든요. 이런 사건일 경우에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. 네. 정말 화가 나는 게 그런 것들을 좀 성인 여부를 또 신체적 조건으로 판단해서 막 이런 결과들이 나오니까 약간 좀 뒤처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. 무죄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한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. 모르고 했으면 범죄가 아니냐? 네. 이 말 그대로 어찌됐든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모르고 했어도 초등학생인 게 들통났으면 그냥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예요. 명백한 사실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잖아요. 자,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충분히 생각해 볼 문제고 여러분께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. 근데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만쯤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뭐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.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니까 얼마든지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퀴즈 이제 드릴게요. 자, 다음 중 성인 여성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은 1번 키 158cm에 몸무게 82kg인 여성. 죄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2번.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. 네. 그리고 3번. 신분증에 1981년생인 여성. 4번. 화장을 한 여성. 네. 자, 여기에서 정말 어렵나요? 이게 어려우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. 이게 어려우면. 자, 그래서 성인 여성이라고 판단되는 기준. 정말 통상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기준. 정답과 함께,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또 우리 미변의 법독스에서 좀 다뤘으면 좋겠는 뭐 그런 사안들, 또 여러분 개인적 문제들,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댓글에다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참고를 할게요. 꼭 도움이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우리 미변 우리들의 법조계 제니, 네, 우리 제니와 함께한 미변의 법독스 유익하고 묵직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